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요, 초등부터 집중하는 기본 튼튼 엄마표 입시입니다.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샤론 코치 이미애님, 그리고 신선영 원장님, 미독 수학 원장님이시죠. 그리고 엄태욱 일타 국어 선생님입니다. 이 세 분이 집필한 책이고요. 아시다시피 저는 샤론 코치 이미애님과 함께 기초 탄탄 엄마표 입시라는 책을 썼었습니다. 저는 샤론 코치 이미애님, 그리고 윤기은, 이분도 이제 유명한 수학 원장님, 수학 작가라는 학원 원장님 되시는데요. 이분과 함께 작성했었습니다. 이 책 또한 꽤 유명했었던 책이죠. 자,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부터 먼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요, 다시 기본 튼튼 엄마표 입시 되겠고요. 제가 엄선했던, 제가 특히 감명 있게 읽었던 내용들만 골라서 설명드립니다. 샤론 코치님 방송을 즐겨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치님께서 힐링 라방이라는 걸 하세요. 제가 이제 남자고 아빠다 보니까 부끄러워서 이렇게 댓글까지는 남기지 못하는데, 그래도 상당히 이 부모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저한테 이제 도움이 되었던 게 사춘기 때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죠?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그리고 속이 뒤집히더라도 밥은 잘 차려주자. 그리고 아이가 먼저 대화를 원하면 응해주자. 이런 거 정말 몰랐어요. 대화가 필요할 때는 밖에서도 한번 만나보자. 그 공간이 다르면 새롭다라는 것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저처럼 이제 아빠한테는 저는 이제 또 딸을 키우고 있으니까 상당히 좋은 꿀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한테는 특히 와닿았었고요. 이제 성별이 다른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그런 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거는 샤론 코치님이 얼마나 요즘 변하는 교육 과정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는지를 딱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2022 개정 교육 과정으로 달라지는 것들이라는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2022년에 달라져서 2027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일부는 지역에 따라서 적용된 부분들도 이미 있어요. 그리고 그러므로 지금 초등학교 부모님이시라면은 반드시 읽어 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변화를 보면은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3에서 6학년 선택 과목 제도 도입, 그리고 중학교 자유학년제 1년에서 자유학기제로 축소, 대구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등학교 국어, 수학, 영어 총 수업 시간이 425시간에서 320시간으로 축소되고요. 사회탐구 중 한국, 지리, 동아시아사, 정치와 법, 경제, 윤리와 사상은 일반 선택에서 제외. 공통 디지털 소양을 위한 정보교육 강화하고요. 초6, 중3, 고3, 2학기 등 학교 전환 시기에 진로 연계 학기를 신설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부모님들, 또 특히 지금 영유아 부모님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고요. 사실 이 내용 하나만 하더라도 큰 세미나 쫓아다니지 않고 앉아서 편안하게 이렇게 알아볼 수 있다는 거 굉장한 플러스 될 수 있겠죠. 다음, 제가 사실 최근에 샤론 코치님하고 지난 토요일이군요, 깜짝 라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냥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 보다가 코치님께서 초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그때 제가 이 부분 너무 좋다고 극찬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미래 사회를 주도하는 디지털 인재라는 챕터인데요. 여기 보면 사실 우리나라가 디지털 강국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뚜껑을 열어보면 과연 그럴까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체크해 놓은 부분인데요. 전국 경제인 연합회, 정경련이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100대 정보통신 기업 ICT 기업 중 한국 업체는 단 2개에 불과하다고 한다. 200대 기업으로 늘려봐도 5개에 불과하다. 압도적인 수를 자랑하는 미국은 그렇다 쳐도 중국, 일본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치고 심지어 대만보다도 뒤처졌다. 미국의 AI 인재 및 사업화 수준이 100이라면 우리나라는 현재 15 수준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실상 우리나라는 인터넷 속도만 빠른 셈이다. 삼성이 세계적인 핸드폰을 만든다지만 그 운영 체제는 구글에서 만든 안드로이드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사실 이제 이런 거를 읽어보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코딩 영재 또 AI 개발자를 꿈꾸는 아이들이라면 이제 앞으로 우리 아이가 디지털 인재로서 성장하는데 무엇을 집중해야 될지 좋은 지표가 되는 그런 챕터입니다. 이 이외에도 그러므로 국가가 여기 보면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이라든지 도표를 들어서 자세한 예시로 이렇게 나타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디지털 인재 양성을 목표하시는 부모님들이라면 꼭 읽어보셔야 되는 챕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수학입니다. 신선영 원장님. 신선영 원장님 챕터 같은 경우는요, 정말 실용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기 이제 처음부터 보면은요, 획일적이지 않은 계산법을 이분은 굉장히 추구하고 또 이분이 사실 중고등 위주로 하시는 분이지만 이분이 초등을 하시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여러 번 했었어요. 이런 분들이 이제 창의적인 사고를 접목시켜서 왜냐하면 길게 보고 가르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정말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요, 이거 재밌어요. 아이가 쓴 수학 칠판도 있지만, 네, 요 부분. 이게 뭐냐면 저도 제 강연에서 이제 영어 일기 쓰는 거 여러 번 강조했었거든요. 이분은 이제 수학 일기 쓰는 거를 강조합니다. 보면은 일기에다가 오늘 풀었던 문제 중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문제 써봐라. 여기 있죠. 매일 한 문제 수학 일기 쓰기. 그래서 가장 잘 풀었다고 생각하는 문제, 풀이가 효율적이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문제, 문제의 문장이 너무 길어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에게 이제 일기를 쓰라는 거예요. 정말 네, 일과가 얼마나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지 참 알게 되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저는 영어 선생님이니까 아이들에게 이제 품사도 적고 또 어떻게 문장을 쓰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이분은 이제 수학 선생님이니까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수학을 어떻게 재밌게 배우는지 저는 이제 인문학을 좋아하다 보니까 수학을 배우면서 아이한테 이제 수학 귀신이라든지 이런 수학 책들, 수학 역사 소설들 읽게 했었는데 수학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분도 이제 수학자 이제 지도에 표시하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부분 강추드립니다. 네, 이 책이 정말 한 챕터 한 챕터 책값 이상을 한다라는 게 학원 테스트보다 강한 엄마표 홈 테스트. 그러니까 기초 탄탄 이 앞 책이죠. 기초 탄탄의 영어 테스트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여기는 이제 엄마표 수학 테스트입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게요. 여기 보면 어떤 책을 사서 어떤 시험 보면 된다라는 게 다 나옵니다. 이제 기본, 응용, 심화, 어떤 책에 어떤 테스트 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집에서 홈 테스트 할 때 지켜야 될 거 시간 꼭 지켜라 이런 내용까지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정말 책값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 이대로 해봤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네, 꼭 요거 사서 읽어보시고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영어 선생님이지만 사실 독해를 가르치는 사람이라서 생각이 되게 비슷한 점이 많았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읽기라는 게 국어라는 게 사실 성적을 올리는 게 책 많이 읽는다고 될 것 같지만 독서한다고 국어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읽는 법을 제대로 배워야 된다라는 거를 강조하시거든요. 저도 이거 100번 동의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재미있게 읽는 법 그리고 동기, 목적, 방향, 이해 이런 것도 적어놨고요. 이분은 또 재밌는 게 배울 때 어떻게 배워야 하느냐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하거든요. 줄넘기 가르칠 때 줄넘기 몇 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한테 야, 너 줄넘기 몇 번 할 수 있어? 처음부터 20번 할 수 있어라가 아니라 너 몇 번 할 수 있어? 그래서 아이한테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방법. 그러니까 아이에게 국어가 써야 되고 읽어야 되고 번거로운 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유도하느냐라는 거를 상당히 재밌게 풀이해 줍니다. 그래서 이거 읽으시면 아이들이 자칫하면 싫어할 수 있는 거, 지루해할 수 있는 거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이제 쉽게 이끄는 방법들을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도 선생님이 자신의 조카한테 글자 쓰기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따라쓰기 가르치는 거를 애가 되게 싫어했는데 너 삼촌 이름 쓸 줄 모르지? 라고 챌린지를 붙이니까 아이가 알거든 이러면서 이제 대번에 하더라 이런 내용. 이런 일화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요 얘기도 되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되게 와닿는 게 많았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그 독해력을 어떻게 기를 수 있는가, 또 굳이 왜 책만 읽는다고 안 되느냐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돈가스를 많이 먹는다고 돈가스 만드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 아니다 이거예요. 어떤 고기로 만들어야 좋은 돈가스가 되고 어떤 기름으로 어떤 온도로 튀겨야 육즙이 살아있는지 일일이 다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독해도 어떻게 읽어야 되고 또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배워야 독해를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네, 정말 배워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은 전략이라 한다라는 것을 세세하게 잘 풀이해 놨고요. 여기에 다양한 예시들 그리고 독해 우리나라 국어에서의 끊어읽기까지 다양한 예시로 이렇게 나타나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읽어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상당히 빨리 읽을 수 있는 책이고요. 아이와 함께 읽어보셔도 되고 또 부모님들끼리 읽어보시고 좋은 내용 공유하시기에 좋은 책으로 제가 추천드립니다.